안녕하세요. 대전의 치포스나입니다. 자, 오늘은 승차감 개선이 아닙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자, 여러분 보시겠지만 코란도 스포츠 차량인데요. 지금 다 떼놨죠? 다 탈거를 하고 지금 탈거 진행 중입니다. 작업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진공 펌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진공 펌프는 재고가 빨라야 내일 도착하는 관계로 급하게 다른 작업부터 지금 진행을 하려고 탈거를 시작했어요. 뭘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냐, 바로 댐퍼 풀리입니다. 댐퍼 풀리랑 벨트랑 베어링류는 싹 다 교체할 건데요. 지금 댐퍼 풀리가 저기 보이시죠? 이 차량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60만 다 된 차입니다. 지금 58만인가 59만 됐어요. 댐퍼 풀리를 한 번도 교체하지 않으셨고 영케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지난번부터 소리가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댐퍼 풀리에 고무 부분이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막 흔들리는 게 보여서 급하게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오후 5시라 오늘 작업이 끝나지는 못하고요. 내일까지 작업을 진행할 건데, 일단 탈거 해놓고 조립까지는 되도록이면 오늘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댐퍼 풀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곧 조만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업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가면은 보통 이제 스타트 모터를 떼고 플라이 휠을 고정하는 브라켓을 대고 댐퍼 풀리를 탈거를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나 칸 같으면 그렇게 해도 할만해요. 왜냐하면은 공간이 조금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을 말하냐, 엔진과 라디에이터와의 공간이 좀 거리가 나오는 편이죠. 하지만 코란도 스포츠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즉, 플라이휠에 고정 브라켓을 걸어서 댐퍼 풀리 27mm를 풀은다고 한들 볼트가 길이가 한 이만해요. 한 15cm 정도 됩니다. 볼트 길이가. 이게 빠질 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다 탈거를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그냥 하는 게 속편하더라고요. 일은 많지만 안전하고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죠. 또 에어컨 가스도 이렇게 회수를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갑니다. 저는 다 탈거 후에 임팩으로 댐퍼 풀리를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빨리 이 베어링으로 다 교체를 할 거고, 열었을 때 또 다른 것도 점검을 할 건데, 작업 방법은 보통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비용은 40만원대가 넘어가죠. 예.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에어컨 가스 회수랑 그다음에 냉각수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라이 휠에 고정하는 것보다 좀 비용이 더 나오는 편이지만 이게 훨씬 더 저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스도 회수됐기 때문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를 지금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드레인 시키고 있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호스 탈거를 하기 전에 일단 내용물부터 좀 비우는 중인데요. 냉각수도 거의 물이네 이제. 그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30만인가 40만 때부터 이 차를 관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59만 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왔는데, 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지금 거의 물이고요. 네, 이거 하나하나 탈거를 해나갈 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구경하세요. 여러분들도 조만간 다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여기? 자, 이게 지금 댐퍼 풀리인데 깨져가지고 한쪽으로 몰린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야, 여기. 여기? 이게 댐퍼 풀리가 깨져서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죠. 지금 이 댐퍼 풀리가 깨진 겁니다. 깨지니까 깨진 지가 좀 된 것 같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쇳가루 어마어마하게 지금. 야, 이걸
긴가민가 했는데 소리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덴버플리가 나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오일을 갈고 나서 멀쩡한 거예요. 소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야, 덴버플리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소리가 이제 약간 울리는 소리가 오일 갈기 전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게 파워 스티어링 이 풀리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베어링 쪽이 안에서, 이 안에서 깨져갖고 튀어 날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인가 싶어서 이쪽도 확인해보고, 진공 펌프에서도 좀 소리가 좀 날리는데 이게 울려서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진공 펌프도 교체를 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키로수가 60만이 됐기 때문에 손님께서 이 진공 펌프에 대한 약간 이제 노후화도 좀 걱정을 하셔가지고요, 진공 펌프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진공 펌프는 이제 별도로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부속이 도착하지 않아서. 야, 잠깐 다시 덴버플리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깨져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잠깐 보시면 이거를 풀러야 됩니다. 지금 풀러야 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왜 만만하지가 않느냐, 야, 이게 임백으로도 잘 안 풀리는 그런 볼트예요. 장난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지금 하려고 다 열었습니다. 뭐 거의 반 분해 했죠. 뭐 다 탈거 한 30분 걸린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걸려서 탈거를 했고, 이제 풀리랑 베어링 쪽 다 분해를 해서 이제 교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잠깐 이 커트에서 이 씬에서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 진공 펌프인데요. 진공 펌프를 왜 고장이 안 났는데 교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장 주행하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제동이죠. 그 제동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하이드로백의 진공을 땡겨 주는 게 이 진공 펌프예요. 라인이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진공 펌프로 이 라인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진공 펌프로 하이드로백의 진공을 형성을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페달을 눌렀을 때 쑥 하면서 들어가서 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공 펌프 구조가 예전에 좀 파손된 사례가 있어갖고 한번 열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안에 체크 밸브가 달려 있거든요. 이 진공 펌프 안에 체크 밸브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왜 망가지느냐, 그 체크 밸브가 마모가 돼서 정확하게 체크 밸브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진공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브레이크가 순간적으로 락이 걸려버려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전상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덴퍼플리를 탈거했습니다. 요거를 보실게요. 자, 덴퍼플리가 깨졌다는 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죠?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축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돼서 이 벨트의 겉부분과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운이 나쁘면 이 덴퍼플리의 요 아우터링하고 이너링하고 분리가 되는 사례도 있긴 한데, 특히 이제 현대 산타페 R엔진에서 그 증상이 많이 나와요. 깨져가지고 확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우터링이. 즉 벨트가 걸리는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타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날아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하지만 깨진 지는 좀 된 것 같죠? 여기 보시면 마찰이 많이 돼서 지금 막 이렇게 달아있는 게 볼 수 있는데, 이너링이 아우터링하고 비비는 거죠. 깨져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틈바구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틈바구니가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덴퍼플리가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새 거는 여기 일단 와서 보실게요. 이너링하고 아우터링하고 간격이 동일하고 유격이 없습니다. 유격이 없죠. 네. 전혀 유격이 없죠. 근데 덴퍼플리가 실질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요, 깨져서 막 분해가 돼갖고 날아가고 막 뭐 그러면
저기 프론트 케이스 막 때리고 날라가가지고 차체 때리고 막 다른 차 막 부딪혀버려갖고 막 큰 사고 나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빠지기도 해요 진짜. 그 빠지는 상황까지 갔으면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느냐. 여기 크랭크샤프트에 걸리는 키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키가 있죠? 돌기가 이렇게, 돌기가 아니고 홈이 파져 있습니다. 키 홈이에요. 키 홈인데, 이 키 홈이 크랭크샤프트 이쪽에 안에 보시면 여기 고정이 되어 있는데, 흔들리다 보면은 여기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엔진까지 이제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아주 진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미리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좀 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원체 뭐 소리는 못 들으셨구나. 하지만 소리가 굉장히 컸고, 이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막 텐셔너가 이렇게 막 좌우로 떨면서 그 밑에서 막 따가닥따가닥따가닥 막 뭐가 굉장히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심하게 났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댐퍼 분리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어떻게 전초 어떤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다 탈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왜 댐퍼 분리 교체해야 하는가,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는 거. 엔진의 구동력이 여기를 통해서 겉벨트를 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안에 이 프론트 케이스 쪽은 타이밍 체인이 걸려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힘을 많이 받고 있지만, 겉벨트와 구동 계열, 파워 펌프, 알터네이터, 그 다음에 에어컨 펌프까지 해가지고,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해가지고 모든 겉벨트에 대한 구동은 얘를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엔진은 올스톱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걸 알고 계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이 차를 이 엘리트 엔진을 타는 이상, 또 쌍용차를 타시는 이상은 분명히 이 차를 타면서 한두 번은, 많게는 3번까지는 이 댐퍼 분리를 교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한 10만, 15만의 교체를 권장해요. 10만, 15만에. 이 차는 뭐 거의 60만이니까 거의 곱하기 4? 아니면 곱하기 6? 뭐 그 정도의 수명을 했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깨진 지는 꽤 됐어요. 이미 뭐 이렇게 쇳가루가, 이게 다 쇳가루입니다. 쇳가루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이미 수명은 진작에 끝났는데, 저희도 눈치를 못 챈 거죠. 네,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속이니까 필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교체를 하셔갖고 주행을 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